사람들은 다들 첫 경험이 또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기억은 항상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중학교 때 윗집으로 이사 왔던 늘 편한 옷차림으로 다니던 그 이모. 지금도 가끔 그 계단을 떠올립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윗집에 누가 이사를 왔어요. 엄마가 인사하러 가자고 하셔서 따라갔는데 문을 열고 나온 분이 이모였습니다. 당시 34살이셨다고 들었어요.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편안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꾸민 모습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입을 법한 면 티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어요. 머리도 대충 묶으셨고요. 근데 이상하게 눈이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엄마랑 이모는 금방 친해지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엄마가 동생처럼 대하셨어요. 이모도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자주 오가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이모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계단에서 마주칠 때가 많았어요. 이모는 늘 편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어떤 날은 민소매의 반바지였고 어떤 날은 얇은 원피스 같은 거였어요. 그냥 집에서 입는 옷이었는데 제 눈엔 자꾸 들어왔습니다. 학교 갔다 왔어? 이모가 웃으면서 물어보시면 저는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어요. 근데 지나치고 나면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는 이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엄마가 가끔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위에 이모한테 이거 좀 갖다 드려. 그럴 때마다 싫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괜히 기대가 됐어요. 초인종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고마워. 잠깐만 들어와. 음료수 줄게. 이모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음료수를 받아들고는 금방 내려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이모의 목소리, 웃는 얼굴, 스치듯 맡았던 향기 같은 것들이요.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자꾸 이모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떠올랐어요. 이모가 웃던 모습,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 보였던 맨발, 티셔츠 사이로 보였던 쇄골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 잠이 들면 꿈에도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꿈이었어요.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깨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중학생이라는 나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데 머리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모를 좋아한다는 말조차 스스로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옆에 있으면 긴장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자의 얘기를 하면 저는 끼지 못했습니다. 같은 반 애들이 누가 예쁘다 어쩐다 할 때 제 머릿속엔 윗집 이모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상하게 들릴 게 뻔했고 저도 뭐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고 수능 보고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왔어요. 그 시간 동안 이모는 여전히 윗집에 사셨고 엄마랑도 계속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저는 가끔 휴가 나올 때마다 계단에서 이모를 마주쳤어요. 많이 컸네. 이제 완전 어른 다 됐네. 이모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았어요. 아니, 두근거리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섰습니다.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냥 익숙한 감정처럼 느껴졌어요. 전역하고 복학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쯤 되니까 술도 제법 마실 줄 알게 됐고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놀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됐다는 게 실감났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문득 이모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요. 윗집 이모랑도 한 번쯤은 맥주 마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맥주 2캔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 않고 바로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용기가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잠겨 있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모, 목소리를 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방 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어요. 정확히는 이모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평소와 달랐어요. 뭐랄까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맥주 캔을 든 채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으로 가려다가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지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들이었어요. 이모의 신음 같은 게 섞인 목소리, 남자의 거친 숨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나가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귀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는데 손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냥 서서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몇 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엄청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이모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그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뒤돌아서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맥주 캔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겨우 잡아서 들고는 최대한 조용히 문을 닫고 내려왔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는데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을 내려놓으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배신당한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복잡했어요. 이모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혼자 사는 어른이니까요. 근데 직접 듣고 나니까 달랐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방금 전 장면이 그려졌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상상이 됐습니다. 이모가 어떤 표정이었을지,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런 게 자꾸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질투였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괜히 화가 났습니다. 왜 이모는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 왜 저는 아직도 그냥 아래층 조카 같은 존재일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모는 그냥 윗집 이웃일 뿐이었고 저는 그냥 아래층에 사는 애였을 뿐이니까요.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중학생 때처럼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일어났어요. 위에 이모가 너 찾으신대.
올라가 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일이 들킨 건가 싶었어요. 근데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천천히 위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어요.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근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어제 왔었지? 이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문을 안 잠갔나 봐. 너 아래층 내려가는 거 봤어. 이모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힘이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얘기 좀 하자. 이모가 비켜서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어제 그 방이 보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괜히 시선이 갔어요. 이모가 물을 가져다 주면서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창피하다. 내가 알게 될 줄은 몰랐어.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이 일 비밀로 해줄 수 있겠니? 내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이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대답했어요. 고마워. 정말 미안해. 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웃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맥주 마시러 온 거였어? 어제? 이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이모를 봤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습니다. 현관에 맥주캔 2개 놓여 있더라. 내 거 맞지? 아, 그랬구나. 제가 놓고 간 거였어요. 급하게 나가느라 챙기지 못했나 봅니다. 응, 같이 마시고 싶어서 제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가 빙긋 웃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그래, 그럼 지금 마실까? 이모가 일어나서 냉장고로 갔습니다. 맥주캔 2개를 꺼내와서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받아들고 땄습니다. 이모도 자기 것을 땄어요. 건배. 이모가 캔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어서 부딪혔어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리고 마셨어요. 첫 모금이 목으로 넘어갈 때 왠지 모르게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모도 편해 보였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사실 외로워. 이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이모를 봤어요. 이모는 캔을 내려다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롭더라. 그래서 가끔 누군가 만나. 어제 그 사람도 그냥 그런 사람이야. 이모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뭔가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너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해야 하는데. 미안해. 어른답지 못하지? 이모가 웃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저를 봤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이모는 그냥 다시 맥주를 마셨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이모랑 가까워졌습니다. 연락이 자주 왔어요. 문자로 안부를 물어보거나 심심하다고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도 답장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끔 위로 올라가서 맥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이모는 자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직장 얘기, 연애 얘기, 외로움에 대한 얘기들이요. 저는 그냥 들어줬어요. 뭐라고 조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너는 좋겠다. 아직 젊어서. 이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모처럼 외롭거든요. 친구들이 있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모와의 대화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얘기였는데 점점 깊어졌어요. 연애 얘기도 하고 성인으로서의 고민도 나눴습니다. 너 여자친구 있어? 이모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왜? 괜찮은데. 여자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관심 없어서요. 관심 없어? 내 나이 때 남자애들 다 그런 것만 관심 있던데? 이모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다른 애들이 아니라 이모한테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이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장난스럽지 않은 톤이었어요. 진지하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있어요. 결국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누군데? 같은 과외야? 이모가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같은 과는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만난 애야? 소개팅? 이모가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미안해. 이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하기가 좀 그래서요. 왜? 혹시 나이 많은 사람이야? 이모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웃지 못했어요. 이모의 말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진짜야? 이모가 제 표정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얼마나 많은데? 몇 살 차이야? 이모가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살 정도요. 10살? 그럼 30 초반이네. 와, 누나 스타일이구나. 이모가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모였으니까요. 그 후로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이모 집에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그냥 얘기를 나눴어요. 예전엔 넘지 않던 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모도 취한 것 같았고 저도 취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피곤해. 이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좋겠다. 아직 앞날이 많아서. 이모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대답했어요. 이모도 아직 젊잖아요. 젊어? 벌써 30 넘었는데? 이모가 웃었습니다. 근데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30이 뭐 늙은 건가요? 저는 이모가 좋은데. 제가 말했습니다. 술 때문에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평소였으면 하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이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묻는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좋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이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말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농담으로 넘겨야 하는 건가? 그냥 좋다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근데 이모는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나 아까 말한 그 사람. 혹시 나야? 이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이모를 봤습니다. 이모도 저를 봤어요. 맞지? 이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 이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학교 때요. 이모가 이사 왔을 때부터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계속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TV에서는 뭔가 소리가 났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 너무 나이 많아. 이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너 아직 23이잖아. 나는 36이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쳤나 봐. 우리 둘 다. 이모가 웃었습니다. 근데 슬픈 웃음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저를 봤어요.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서 제 얼굴을 만졌어요. 나도 모르겠어. 언제부턴가 내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 그래서 연락도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그랬나 봐. 이모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후회할 수도 있어. 나중에. 이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요.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후회할 것 같은데. 이모가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손은 제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입맞춤이었어요. 근데 곧 깊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모가 이끌었어요.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그 방이었어요. 제가 어젯밤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방. 근데 이제는 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 밤이 제 첫 경험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모는 부드러웠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아팠지만 기뻤고 떨렸지만 행복했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모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이모를 봤어요. 꿈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후회해? 이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모는요? 나도. 아니야. 근데 복잡해. 이모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복잡했으니까요. 우리 둘 다요. 그 후로 우리 관계는 애매해졌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이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끔 만나서 술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였습니다. 엄마는 몰랐어요.
당연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도 비밀로 하자고 했고요. 우리만 아는 관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점점 이모에게 빠져들었어요. 처음의 설렘은 집착처럼 변했습니다. 이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했고 연락이 안 오면 불안했어요. 이모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외로워했고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도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모르겠어. 그냥 지금을 살고 있는 거지. 이모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대답을 듣는 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학교 생활도 계속됐고 이모도 여전히 윗집에 살았어요.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모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연락도 줄었고 만나자는 말도 줄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피곤하다고 했고 올라가도 문을 안 열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이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이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라오라고 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왔어? 이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흐렸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대답하지 않고 술을 마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이모가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뭐가요? 그냥 다. 이모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모가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이모,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모가 말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가요? 이거, 우리, 이 관계. 이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 아직 어려. 인생 앞날이 창창해. 나 같은 사람이랑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저는 괜찮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안 괜찮아. 너한테 미안해.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됐는데. 왜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됐어. 나이도 관계도 전부. 나는 너무 늙었고 너는 너무 어려. 이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이모 좋은데요. 지금은 그렇겠지. 근데 나중에 후회할 거야. 분명히. 안 해요. 절대. 어떻게 알아?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미안해. 소리 지를 생각은 없었어. 이모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어요. 그냥 가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이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모가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요. 다음 날부터 이모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답이 없었어요. 올라가 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지만 엄마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나 봐. 요즘 연락이 안 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이모 생각만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이모 이사 간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안에. 어디로 가는진 모르겠는데 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바로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계속 눌렀습니다. 그러다 문이 열렸어요.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머리도 제대로 안 빗은 것 같았습니다. 왜 이사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주세요. 저 때문이에요? 아니야. 이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거짓말 같았어요. 그럼 왜요? 그냥 여기 있기 싫어서. 이모가 말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요. 저 때문이잖아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너 때문이야. 만족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안해. 그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 이모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모는 저를 봤어요. 가야 해. 이렇게 있으면 계속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너는 젊어. 곧 잊을 거야. 안 잊어요. 잊을 거야. 이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치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쳐다보면서요. 근데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모는 정말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엄마도 모르셨습니다. 그냥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후로 저는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또 한 학기가 지났어요. 그러는 동안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바쁘게 살았어요. 연애도 해봤습니다. 소개팅도 나가고 누군가와 사귀기도 했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모만큼 설레지 않았어요. 누구와 함께 있어도 그때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이모와 함께 있던 날들이 꿈에 나와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던 날, 처음 키스하던 날, 그 방에서 보냈던 밤들이요. 깨고 나면 공허합니다. 이모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행복한지, 여전히 외로운지, 저를 생각하는지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첫 경험이 언제였냐고요. 저는 대충 얼버무립니다. 대학생 때였다고,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요. 누가 믿겠어요. 제 첫 경험이 윗집 이모였다는 걸요. 근데 사실입니다. 제 첫 경험은 윗집 이모였어요. 제 첫사랑도 그 이모였고요. 지금도 가끔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예전 집에 아직 엄마가 사시거든요. 놀러 갈 때마다 윗집을 쳐다봐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가끔 착각합니다. 문이 열리고 이모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왔어? 라고 웃으면서 말할 것 같은 기분이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모는 어디론가 가버렸고 저는 여기 남았어요. 그게 끝입니다. 후회하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날 밤 맥주 들고 윗집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고백하지 않았다면요? 근데 답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때의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가끔 소개팅 나가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이모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가슴 한구석이 시려와요.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아가는 거니까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리워하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 남자가 첫사랑을 했다가 잃어버린 이야기일 뿐이에요. 다만 그 첫사랑이 또래가 아니라 윗집 이모였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으시겠죠? 그 이야기들이 저처럼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